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신년법원을 통해 세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새해에는 온 국민이 평안하기를 발언했습니다. 비구니계 큰 스승 묘엄 스님의 14주기 추모달해제가 수원 복령사에서 열린 가운데 스님의 평전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봉정식도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스님의 가르침은 불변의 경책이라며 유훈을 기렸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사찰이 최근 대웅전을 향한 돌팔 매질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넘기기엔 너무 위험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송년기획보도 회양 2025, 오늘은 을사년 화제의 인물입니다. 불교 사상을 노래에 담은 제니부터 사찰 음식으로 전 세계 시선을 집중시킨 선제 스님까지 불교의 위상을 널리 알린 중심 인물을 모았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주목받았던 증도가자를 연구한 박재성 훈민정음 사업회 이사장을 초대해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불교 최초의 비구니 율사인 묘엄 스님의 평전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봉정식이 수원 복령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스님의 가르침은 특정 시대가 아닌 불변의 경책이라며 유훈을 기렸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비구니계의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스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운이 스님이 없다면 아마 불교도 없을 일도 몰라요. 묘엄 스님은 일제강점기라는 고난의 시대를 수행을 통해 온몸으로 견뎌내고 선, 교, 유를 두루 갖춘 선지식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 최초의 비구니 율사로 척박했던 여성 수행자들의 수행 환경 개선과 비구니 교단 확립에 힘쓴 교육자이자 혁신가였습니다. 스님의 치열했던 60여 년 구도 여정을 담은 평전 봉정식이 수원 복령사에서 열렸습니다. 칼바람 부는 매서운 추위에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 전국 비구니회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정성으로 준비하여온 묘엄 평전을 간행하여 3번 전에 공정하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묘엄 스님의 생애가 한편의 경전이자 오늘날 승가에서 다시 붙들어야 할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을 잃지 말라. 수행의 중심을 흔들지 말라. 스님의 가르침은 특정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승가가 되서야 할 불변의 경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수행자의 본분을 되돌아보고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새롭게 모색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평전이 널리 읽히고 오래전에 묘엄 스님의 수행 정신과 청정한 원력이 우아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승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든든한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도 이 평전을 수행의 교과서이자 승가를 굳건히 밝히는 등불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묘엄 스님이 임종 직전까지도 강조한 마음 공부라는 개념을 수행 시 항상 새기며 스님의 뜻을 이어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후배 수행자들에게 이 평전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귀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선지식이 남긴 마음 공부의 가르침은 불제자들의 수행 지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신년법원을 통해 세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온 국민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어제 불기 2570년을 앞두고 발표한 신년법어에서 때로는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영축산의 초목은 힘차게 펼쳐질 봄 소식을 준비한다며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보경호에 들이운 영축산의 장엄한 모습처럼 청정한 마음으로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면 예토가 바로 정토가 될 것이라며 위기는 기회가 되며 질병과 전쟁은 저절로 소멸하고 원력 수승한 곳에 모든 이들이 행복할 터전이 마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정예하는 오랜 좌선 긴밤 피곤하더니 차다리며 한없는 은혜 느끼네. 한 잔 차로 혼미한 마음 물리치니
뼛속 스미는 맑은 향기, 온갖 걱정 사라지네라는 개성을 내렸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사찰이 최근 저녁마다 대웅전으로 날아든 돌멩이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이 맞았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데요. 10대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용잠사 대웅전 앞 어둠이 내린 저녁 시간, 사찰 마당으로 굵은 나뭇가지와 돌덩이가 날아듭니다. 경남 창원시 어창구 동읍에 위치한 조계종 용잠사에 돌팔매질이 시작된 건 지난 18일입니다. 이후 19일과 21일 그리고 24일까지 일주일 사이 확인된 피해만 벌써 4차례에 달합니다. 두 번째 날은 그 나무를 갖다 뜯기는 거예요. 나무 떨어지면 탁 그래. 그래 이제 나가보니까 몰랐지 안에만 설치했죠. 그래 나 다음 날 사무실 고사리 이 돌이 딱 하는 거라. 그래 이제 이 그랬구나. 그래 알았죠. 그래서 나무도 이제 떨어지고 요거 떨어져 놓고 그걸 같이 던지면 알았죠. 그게 첫째 날, 둘째 날이고. 처음엔 아이들의 장난이라 여기며 참아왔던 주지 응산 스님도 반복되는 위협에 결국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누군지 알아야지 이제 애들 같은데 근데 누군지는 알아야 이제 알아야 뭐 왜 그러는지 물어봐야지 이제 그러고 물어보면 이제 뭐 제가 장난을 그랬다면은 이제 뭐 다음 좀 그러지 마라 하기고 진짜 무슨 종교적으로 그렇게 누가 시켜서 그래 했다면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사찰의 피해 현장 CCTV 확인 결과 돌팔매질은 주로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발생했습니다. 10대로 추정되는 2-3명이 대웅전을 겨냥해 돌을 던지고 달아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포교와 수행 공간이 사찰에 대한 반복적인 돌팔매질에 스님과 신도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잠사는 누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찰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4대 종교인들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의 사과와 정부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은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드러난 실상은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착취와 은폐, 그리고 유착의 결정체로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조직적인 은폐를 지시한 김범석 의장의 행태는 인륜을 저버린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범석 의장, 당신은 양심과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 없는 돈벌이에만 미쳐버린 사람 같습니다. 4대 종교인들은 쿠팡은 가해자이면서도 스스로 조사관을 자처하는 기만적인 셀프 조사를 통해 정부 유출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정부와 수사당국은 강제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허당 노건대종사의 불교 발전에 대한 서원을 기리고 뜻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는 그제 경내 설법전에서 노건대종사의 열반 8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추모사에서 척박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가 되어 조계종단의 기틀을 반석 위에 올린 스님을 추모하며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 세월이 갈수록 짙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추모제에 불언천리하고 동참하신 까닭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교고의 화합과 번창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문중의 스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직지사는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노건대종사의 사진첩을 정리해 봉정할 계획입니다. 노건대종사는 1940년 직지사로 출가해 탄홍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 하남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재했으며 31살의 나이로 초대 직지사 주지로 부임한 뒤 30여 년 동안 중흥불사를 통해 현재 동국 제1가람을 일군 현대불교의 거장이었습니다.
BBS가 올 한 해를 가로지른 현안을 돌아보는 시간 송년기획보도 회양 2025 두 번째 순서로 을사년 화제 인물을 짚어봅니다. 올해 불교계에서는 조용하지만 강한 메시지로 자신의 영역에서 불교를 이야기한 인물들이 연이어 주목을 받았는데요. 세계 무대부터 요리 예능까지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한 인물들을 최유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불교는 올해 가장 트렌디한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가수 제니는 올 초 발표한 앨범 루비의 수록곡 젠을 통해 불교의 선수행을 음악으로 풀어냈고 싱글 앨범 만트라에서는 진리를 담은 말의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전했습니다. 제니의 불교적 감성은 음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최근 열린 한 시상식에서는 반가사유상에서 영감을 받은 망토, 불국사 석가탑의 균형미를 살린 컷아웃 디테일의 의상을 선보이며 한국적인 불교 미학을 글로벌 무대 위 패션으로도 풀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K-팝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불교에 대한 젊은 층들의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불교적인 상징과 내용들을 노래에 반영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세계관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불교가 젊은 세대의 일상으로 스며든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이돌 장원영은 읽으면 위로가 된다는 말과 함께 도서 투역 부처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입소문을 탄 이 책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역주행을 이뤄냈고 불교의 언어를 위로의 언어로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한 장에 한 페이지씩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잘 요약해놓은 책이다 보니 또 부처님이 예전에 그 우리의 마음을 평온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2030 세대들에게도 잘 좀 전달이 된 게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치는 요리 예능을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올 연말 화제의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에 백수저 셰프로 출연한 사찰음식 1호 명장 선재스님은 진짜 아름다운 건 비어있는 것이라는 한마디로 사찰음식의 미학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오신채 없이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해 한 그릇의 요리를 완성한 스님은 경쟁이 중심인 프로그램 속에서도 불교의 자비심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화제의 인물들을 통해 불교는 전통문화의 영역을 넘어 대중문화 속으로 자연스레 스며들었고 내년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방식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높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며 불교의 가치를 대중의 언어로 전해온 이들의 행보는 올 한 해 불교계에 의미 있는 귀감이 됐습니다. BBS 뉴스 최일입니다. 서울 중구 지역 사찰들이 연합한 중구불교협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자비 나눔에 나섰습니다. 행불선언장이자 서울 중구불교협의회 회장 월호 스님은 19일 중구청에서 김길성 중구청장을 만나 4천만 원 상당의 쌀과 라면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물품 마련에는 행불선언과 무학사, 흥도사, 불광산사 등을 비롯해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학생회와 포교사단 서울지역 부단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가 둘이 아니고 또 주고받는 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따뜻한 연말 또 연시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이로운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MOU도 맺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감사하고 앞서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학생회 임성용 회장과 김상우 총무는 BBS의 대표 자비 나눔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연말 보시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수행의 교본이었던 증도가를 찍어낸 금속 활자, 증도가자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진 직지심체 요절보다 앞선 유물로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박재성 훈민정음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초대해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장님께서 서해 가시지만 증도 과자 또 많이 아시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이죠. 증도가와 증도가자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증도가는 그 당나라 때 선승 현각계 네. 그 오도송이고요. 증도가자는 글자 자자입니다. 그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를 증도가자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예. 증도가자가 예. 고려시대 때 금속 활자입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훈민정음 전문가신데 증도가자 연구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증도가자가 잘 아시다시피 직지심체 요절보다도 무려 138년이나 앞서 제작한 활자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구텐베르크 활자 있죠. 그보다 216년이나 앞선 활자입니다. 이렇게 세계 인류 그 금속 활자사에서 굉장히 최고의 활자인데 그 중에 한 개의 글자에 대한 혼과 음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제가 밝히는데 참여하게 되면서 그렇죠. 증도가자에 대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직지심체 요절도 있고 그 구텐베르크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구텐베르크가 뭐 최초다 뭐 그런 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앞서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직지심체 요절은 그 활자 자체는 지금 현존하지 않고 그 활자로 인쇄한 인쇄본만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텐베르크 활자 성서 42행으로 된 그 활자보다도 이렇게 100여 년 또는 200여 년 앞서는 활자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재 지정이 시급히 돼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세계 인류 인쇄 문화사를 새롭게 써야 그렇죠,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직지는 인쇄본만 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실물이 지금 있는데도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문화재로 네. 국보급으로 왜 지정이 안 되고 있는지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증도가자는 아무래도 그 학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이제 내재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감사원 발표하고 문화재청의 판단 사이에 어떤 일정한 문제 제기와 인식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 또한 그 논의의 배경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서체가 다르다는 주장 가운데는 그 당시에 인쇄 방식하고 조판 환경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외형적 차이에만 근거한 단편적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 지금 이제 감사원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나왔는데 네. 이게 일부 통계 분석이 뭐 누락됐다고도 하고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좀 뭔가 이게 성인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발표하고 그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어떤 특정 사안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그 검증 과정에서 자료가 이제 누락되거나 왜곡됐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뭐 단순한 그 학술 논쟁을 넘어서 국가유산 심의 제도에 대한 신뢰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는 이제 교육학 박사이자 훈민정음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시고 최근에 그 기념사업회 설립 5주년 기념 행사를 했고 정기총회 열었고 그렇다면 이제 기념탑 건립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훈민정음 탑하면 좀 생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훈민정음의 이런 위대성 또 세계 유일한 문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상이지 않습니까? 세계 지금 언어가 3,000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 근데 그 언어 중에 문자로 존재하는 것은 70여 개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 훈민정음의 위대성이란 것은
자음 17자, 모음 11자가 결합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한 문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문자라는 평가에 걸맞는 그런 특출한 상징성이 없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혹자는 왜 하필이면 탑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명의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라면은 훈민정음이다. 그래서 그 훈민정음을 상징하는 창제 기념탑을 세우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한 5년 지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 많은 뭐 사실 비평도 있었고 좀 색안경 쓰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5년 동안 잘 참고 견뎌낸 결과 지금 공론화되거나 어떤 그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좀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이사장님께서 이 시집을 내셨어요. 저는 뭐 저기 우리말 연구가신데 무슨 문학가신가 싶기도 하고 28빛 사색의 길이라고 역시 28입니다. 이게 또 훈민정음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 시집을 내셨는데 왜 갑자기 이제 뭐 내가 이제 등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아까 이제 선친께서 시인이셨습니다. 나도 나중에 기회가 단다면 시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끝에 2015년도에 그 모 월간지에 시 부문 신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받으셨군요. 등단하셨군요 이미. 그러다가 제가 훈민정음 사업을 하게 되면서 기념 사업회를 하면서 이 훈민정음이 많이 왜곡돼 있더라고요. 왜곡돼 있고 잘못 알려져 있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친께서 물려주신 그 장서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장서를 박스를 여는 것이 공교롭게도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눈에 비친 것은 해례본의 오자였거든요. 오자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제 눈에만 비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미 발견했겠지라고 검색해 봤는데 일체 발표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문학을 하는 저에게 아버님께서 자료를 어떤 의도적으로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유전자를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쓴 책이 소설책이었습니다. 소설로 만나는 세종실록 속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제목이 좀 다소 깁니다만 그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의 그 교양 서적으로도 들어가게 되었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시라는 장르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 틈틈이 집필하다가 이번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훈민정음 기념사업회 박재성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7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